이민년 운세보기 지지로도 볼 수 있는데요. 사주팔자가 있으면 내가 태어난 월의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월의 자리인데요. 명리학에서는 여기 이 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사주팔자에 이 월지에 무슨 글자가 들었는지 잘 보시고 원숭이 신자나 쥐 자자 그리고 용 진자가 있으신 분들 신자진 이분들은 올해 이민년에 상충이 든 해거든요. 글자 3개 중에 2개가 있으셔도 되고 3개가 다 있으셔도 되고요. 하나만 있으셔도 해당이 되는데 대신 반드시 이 월지를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월지를 포함해서 월지를 끼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올해 기본적으로 공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업과 가정의 공간 이동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부동산 변화도 같이 따라올 수 있고 또 사주에 따라서 몸을 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과 만남, 이별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월도 그렇지만 여기 일지가 상충이어도 그래요. 분가나 독립이나 가볍게는 어떤 모임에 동호회 같은데 가입하거나 탈퇴하거나 이런 것도 다 상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인자나 토끼 묘, 용진 이런 글자가 이 월지를 끼고 있으신 분들은 올해 방합이 들었다라고 하고 대인관계를 잘하면 좋은 때라고 해요. 가족끼리도 단합이 잘 되는 때고 주변 친구들하고도 더 친하게 지내면 좋고요. 그래서 친밀감 형성을 잘 하시고 대인관계를 잘 활용하셔서 인맥 활용, 친목, 도모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때다. 그런데 이 방합이 든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공과 사는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적으로 만나서 공적으로까지 엮이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좋기보다는 안 좋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신수가 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월지에 돼지 해자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올해 육합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 경쟁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사주 원국을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사주에 육합이 있으면 경쟁을 통해서 누가 위로 가고 또 누가 아래로 갈 것이냐 하는 상하 관계가 생기고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이냐 하는 자꾸만 그런 경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업적인 지위, 또 계급, 직급 이런 것들을 놓고 다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때는 배려와 존중,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 합, 형, 충, 파, 해를 보는데요. 해의 작용이에요. 뱀 사자가 있으신 분들, 형살이라고도 하죠.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 배신, 배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대인관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아까 인신충 말씀드렸는데 다른 자리에 이 원숭이 신자가 같이 있으면 완전히 인사신, 사명살에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사신이 있고 운에서 인이나 해가 오는 것도 육해라고 하고요. 해가 사주에 있고 운에서 인이 오는 것도 육해에 해당이 돼요. 이거 다 역마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화, 변동수 생길 수 있고요. 인은 화기운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사는 금기운으로 가려고 하고 신은 수기운으로 가려고 하니까 좌충우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일로 가도 마음에 안 들고요. 일로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어디로 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원래는 육합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육합 경쟁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이 육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재조정해야 될 일, 다시 조율해야 될 일, 분쟁해야 될 일, 시비구설, 심하면 관제도 들 수 있는 때니까 이럴 때는 그냥 현상 유지에 힘쓰는 것이 최선의 답이 될 수 있고요.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든 것이 꽁꽁한 추운 엄동설안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축월에 인이 오면 이것 또한 역마예요.
특히 축월에 금수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해자, 축, 이 글자가 다 추운 겨울을 뜻하는 수기운이거든요. 해월이나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인이 오면 봄이 오니까 물이 서서히 녹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흘러가죠. 그러면 이것 또한 역마로 보고 이동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굳이 찾자면 이민년의 원진 귀문입니다. 미토하고 인목이 만나면 조습의 문제가 있거든요. 원래 미토는 묘목하고 묘미합을 해요. 그래서 목을 키우는데 인목은 역부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순한 양이 호랑이를 만나서 갑자기 난폭하게 돌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돌변, 돌발 이런 코드가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토하고 인목이 만나면 뭔가 투자는 했는데 성과가 없거나 나름 노력은 했는데 결실이 없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 인자나 말, 오, 개, 술자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삼합이 들은 분들인데 삼합은 항상 자기 재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삼합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재능을 만들고 또 자기 개발하고 일적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오술 이 글자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삼합이 들었으니까 재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때다라고 보고 인오술 중에 인만 있는 분들보다도 인오 이렇게 있거나 인술이 있거나 아니면 오술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분들이 훨씬 이 재능 발휘, 능력 발휘가 쉽고 소임을 맡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결실을 내기에도 좋고 검증을 받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올해 좋은 소식이 있기가 쉽고요. 특히 삼합의 경우에는 이 월지도 중요하지만 여기 년지에 인이나 오나 술이 있어서 년지에 삼합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올해 법적인 문제가 얽힌 어떤 유산 상속의 문제나 인허가 문제, 또 국가에 신고할 일, 뭐 국가 시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결혼을 해도 신고해야 되고요. 이사도 마찬가지고 뭐 개업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나 뭐 증축, 개축, 각종 자격증 시험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허가가 잘 납니다. 반대로 년지가 상충일 때는 허가가 잘 안 나겠죠. 그러면 이때는 직원을 통해서 일 처리를 한다거나 대행을 맡겨서 일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죠. 또 일지가 삼합으로 들면 인간관계의 만남과 헤어짐에 따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시지가 삼합으로 들면 여기는 개인적인 취미 영역이고 미래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미 활동하시기에 좋은 때예요. 또 미래 계획을 세운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단축이 되어서 추진이 잘 된다거나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충이 들어도 변화 변동수가 되지만 합이 들어도 변화 변동수가 될 수 있고요. 주로 삼합이 들었을 때 이 변동수는 더 변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재가 되시는 분들이 해당되시는 건데요. 삼재는 명리학에는 없어요. 이 신점에서 나오는 게 삼재인데요. 올해 인년이니까 삼합을 하는 호랑이 인, 말 오, 개 술자를 충하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삼재에 걸리세요. 그런데 복삼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주에 이미 신자진 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복삼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띠에 태어나서 여기에 자가 있거나 진이 있거나 또 쥐띠에 태어나서 여기에 신이 있거나 진이 있거나 이렇게 어느 자리든 이 년과 삼합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요 복삼재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삼재라고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저번 주에 제가 오행으로 신년 운세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오행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지지의 합충 변화로도 볼 수 있고 십성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사주팔자나 운세를 볼 때에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